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늦게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무슨 영화냐면 Man on Fire라고 해서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꼬마 연기자 너무 잘합니다. 그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연기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요.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꼬마의 연기 아마 덴젤 워싱턴보다 그 꼬마 배우가 연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주 괜찮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Man on Fire 그거 영화 한 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소개해도 될 만한 영화구나 라고 해서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커녕 생각조차도 몇 번이나 갖고 살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걸 갖다 소확행이라고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확행 이전에 그것보다 더 작은 거, 아주 소소하고 보잘것없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도 있어요. 필요로 하는 거, 필수 제곱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햇빛이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예요. 근데 햇빛, 공기, 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누가 아침에 눈 뜨면 있는 거고 또 밤에 되면 달 뜨고 공기 자동적으로 숨 쉬는 거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죽어요. 물론 식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어요. 또 물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공기.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에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잠깐 감사하는 것 중에 물, 그동안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 중에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부터 달려가지 말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한번 따져보고 내가 내 스스로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어린아이들은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중장년, 청소년 이때는 70% 정도, 7, 80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7, 80대가 되면 이 수분이 한 5, 60대로 내려가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젊은 아새끼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차이는 수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많이 보충될수록 젊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먹어서도 수분을 잘 보충할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알기 전에 수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적으로 딱 집을 게 없습니다. 전 분야에 정신, 신경, 정신, 내과, 외과 모든 과 다 포함해서
뼈, 근육, 골격계 뭐 모든 분야에 다 관여해요. 모든 분야에 관여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분야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 물만 마시면 뭐 살이 증가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먹고, 뭐 물을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잔다, 차가워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소변량이 많아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수분이 충분하면 자동적으로 생명활동에서 소변으로 뽑아내요. 또 호흡으로 뽑아내. 근데 부족하면 못 뽑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선 물이 몸에서 부족하면 제일 먼저 갈증이 생겨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갈증이 생겨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나이 먹으면 갈증이 느끼는 신경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물이 부족한지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땀이 나질 않아요.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땀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노폐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못 뽑아내. 그래서 노폐물이 누적돼.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풍자백병지장이라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물을 안 먹기 시작하면 서서히 늙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박동이 빨라져요. 물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혈액을 골고루 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더 박동을 빠르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변의 색깔이 진해진다. 아시겠어요?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 물론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산성도가 높아진다. 산성도가 높아지면 병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산성도가 높아져서 오줌이 색깔이 진한 것도 있겠지만 청량음료, 드링크제, 그 다음에 라면 이런 걸 먹어도 오줌이 아주 진노래집니다.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오줌 넣고 보라 이 말이야. 그만큼 이런 음료수, 드링크제, 라면 이런 것들이 콩팥 기능을 망가뜨린다. 수분 조절하는 게 콩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산성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신장, 방광, 요로에 염증이 유발하기 시작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빈혈이 발생해요. 빈혈 발생한다는 것은 이 피가 만드는 것이 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골수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장에서 골수를 관여하고 골수가 피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어날 때 핑 도는 거 이걸 뭐 기립성 빈혈이라고 하고도 체위성 저혈압이도 하고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 그냥 핑 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관절 주변에는 관절낭에 있어요. 거기에 물이 수분이 있어서 뼈와 근육, 인대와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효과를 가져.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게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무릎 꿇고 왔다리 갔다리 운동을 할 때 보면 발가락, 발목에서 뼈가 뚝뚝뚝뚝 소리 나. 그건 수분이 부족한 증거입니다. 물을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관절낭에 이런 뚝뚝 소리 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커피가 아주 강력한 이뇨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져. 인위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커피를 줄이고 물을 자주 먹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4컵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무릎 꿇고 왔다리 갔다리 운동할 때 뼈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건 수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입냄새가 많이 난다. 요거는 침이 부족하고 침은 콩팥에 관여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 수분 조절하는 게 콩팥 기능이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육이 떨린다. 이거는 수분 부족 시 혈장이 농축된 미식가루처럼 껄쭉해진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의 피 한 방울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요 비율이 55%, 나머지 45%는 이런 혈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혈장의 90%가 수분이야.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게 수분이 부족하면 이 수분 부족해지는 부분에 우리가 피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여기는 우선적으로 그 수분이 부족해도 여기 있는 수분을 뽑아가지 않아요. 수분이 부족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부터 수분을 공급을 줄여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냐면 근육이야. 그래서 근육이 쥐가 나요. 저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보면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한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어쨌든 근육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전거 타다 보면 이 땀으로다가 이 수분이 다 배출되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러면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떨리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통이 심하다. 우리가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두통이 유발돼요. 그래서 머리가 이유 없이 아플 때는 수분을 좀 보충해 주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변비가 나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물 부족 시에 가장 먼저 수분을 끌어서 쓰려고 하는 게 이 대장의 대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각질이 생긴다, 입술이 갈라진다.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물을 먹어라 이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라.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세포도 주인님을 위해서 몸을 사랑한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수분에 관련된 조절은 신장이 관여한다. 그래서 물에 관련된 거 뭐든지 얘기가 딱 나오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 이후에 수분 부족 그 이상 현상, 이상 유무를 신경세포가 그걸 알고 이걸 수분을 보충하도록 뭐라 라고 하는데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중장년 이후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특히 추위가 되면 수분 보충 여건이 부족되면 추우니까 물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외부 기온이 차가워지면 몸 내부는 따뜻해서 오히려 가동이 잘 돼요. 그래서 물이 더 부족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런데 물을 많이 보충할 이런 요량이라면 음식을 짭짤하게 먹어야 수분을 20% 머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짭짤하게 먹도록 한 이유가 겨울철에 가을에 매운맛과 겨울에 짭짤한 맛 김장김치를 자주 먹으면 자동적으로 물 섭취를 할 수 있고 물을 머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또 추가해서 나이 먹으면 체내의 효소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10대는 70%, 20대는 60, 30대는 50, 50대는 30%, 70대는 10%. 수분이 충분해야 우리 몸에서 알지 못하는 5천여 종의 효소들이 몸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수분이 없으면 이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물을 자주 먹으려면 짭짤하게 먹어야 수분을 자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보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70이 넘어서 이제 10%밖에 안 된다면 효소가 10%밖에 안 된다면 모든 기능이 저하돼요. 그럼 우리 몸을 재생, 활성화하는 조건이 전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라. 그리고 발효 음식, 김장김치를 먹어라.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해줘야 세균총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정상 가동화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덜 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0이 넘으면 건강과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멋있고 건강하게 살았던 건강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장품 선전할 때 보습 효과, 수분을 보충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안티에이징, 덜 늙어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건강 비법 중에 하나 수분을 자주 섭취하라. 그리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어서 우리 몸속에 수분을 항상 보충할 수 있고 가두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발효 음식 섭취로서
우리 몸속의 세균총,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분,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물 자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